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정부와 여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맞춰서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건데 관련해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자, 이미 오래전에 교수님 뭐 정년 연장 예고돼 있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년 연장이 이제 이미 예고되고 활발한 논의가 되는 이유는 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일단 감소하고 있고 네. 또 특히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지금 현재 바로 정년 이후에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기간 동안에도 소득 공백 문제가 네. 엮여서 이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 변화 때문에 네. 논의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부족해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국민연금 수급 시점과 소득 공백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뭐 대우님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뭐 길게는 40년까지 넣고 30년, 20년, 10년 넣었지만 정년 이후에 이걸 바로 사실 소득이 중단됐을 때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불과 9년 전인가요? 우리 정년이 2016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되어서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네. 현재 올해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 시작이 63세이지 않습니까? 예. 뭐 조기 수령은 또 예외로 하고요. 네. 또 2033년이 되면 65세로 또 미뤄지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은 60세 이후에 만 60세 이후에 정년 퇴직하고 나온 이후에 3년에서 5년 동안 일단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끊기는 그 기간을 우리가 소득 공백이라고 하고 예. 이러한 어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다시 수급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네.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정년 간의 이 소득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다 라는 결과가 있던데 이게 주요 요인이 되는 겁니까? 뭐 정말 경제적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노인들의 어떤 빈곤율이 뭐 10명 중에 4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치욕스럽고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이게 소득 공백 기간으로도 충분히 비롯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년 이후에 60세, 65세 될 때까지 소득이 확 줄어든다든지 네. 또 받는다라고 그래도 현재 우리가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연금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소득 공백 기간이 노인 빈곤율과 또 빈곤의 정도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보면 정년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정년 연장을 찬성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정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란이 상당히 이제 팽팽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확보라든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많은 사회적 합의가 되고 있지만 네. 그 우세한 여론이긴 하지만 또 다양한 어떤 집단 입장에서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예. 번째 제도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계속 기존의 근로자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새로운 청년층에 신규 채용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청년들의 어떤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것은 과거 9년 전에 그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실제로 대기업 부분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신규 채용이 청년의 채용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어떤 조사 연구 결과를 기반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되는 것은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예.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현재는 우리나라 급여 체계가 급여가 자꾸 늘어나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임금 체계 개편이 없는 조건에서 네.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반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첫 번째 정년 연장 반대 이슈인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경우에 결국에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하면 자식은 그만큼 취업 기회가 막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 가정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이렇게 얽혀있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짚어주신 이유, 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에 대한 우려, 이거는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만 그 역량의 크기와 체감 정도는 기업의 어떤 규모나 분야별로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 등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 기업 10군데 중에 7군데가 실제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인건비 증가를 포함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공서열에 기반한 현재 임금 체계 자체가 개편되지 않고 그냥 정년만 연장된다라면 이건 실제 현실화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정년 연장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기준을 보면 대기업에는 인건비 비중이 전체 그 지출 중에 한 9%에서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1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게는 40%까지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그 자체만으로도 재정적 압박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년 연장과 관계없이 숙련된 인력, 퇴직한 그 노동력을 재고용하는 방식을 현재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취업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아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인건비 부담이 많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기존의 근로계약 방식으로는 정년 연장을 5년 한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연공서열이나 획일적인 근로계약만으로는 상당히 좀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실제로 2016년도에 우리가 정년 법적 연장을 60세로 연장할 때 처음에 300인 이상 기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인 2017년도에 모든 기업이 다 적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기업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중구조의 문제.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고임금이라든지 고용 안전성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2차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이나 불안한 어떤 고용 상황,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도 상당히 소외되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지난 9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분화되다 보니 양극화 현상을 현재 겪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 2017년도에도 정년 연장이 있었고 앞으로도 65세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제도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많이 간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연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대기업부터 먼저 시작하고 중소기업을 추후에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시작할 때는 임금 피크제를 비롯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정부 정책 지원금 이런 것들이 먼저 그 혜택을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비해서 좀 불평등하게 좀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기존의 연공급의 어떤 임금 체계가 전제 조건 되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오히려 불평등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정년 연장의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고용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연공급 체계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모든 전문가분들이라도 중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정년 연장과 함께 그 사전에 연공급 체계를 임금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자동적으로 근무 기간이 오래됐다고 임금이 상승되는 이 제도가 기반으로 해서는 정년 연장 그 자체가 기업 구조 자체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년 연장을 시행한 외국 선진국의 경우도 기존의 연공급 체제를 변화시켰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가 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그 연공급 연공 서열 중심으로 해서 한 임금 체계는 일본 경우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계 자체를 개편했거든요. 네. 그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 임금 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일본만 하더라도 완만하게 개편하고 또 퇴직 이후에 60세 이후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연수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하느냐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한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하나의 과거의 역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종천 교수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쭉 이야기 들어보면 정년 연장을 입법한다고 해도 관련 이슈와 함께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정년 연장은 그냥 결국은 예고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느냐가 오히려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기업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나름대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 정부 지원 정책과 함께 세밀한 어떤 세련화된 정책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오래 살게 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을 개편하는 하나의 과제인 만큼 단순히 노인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세대 간의 결속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9년 전에 정년 연장을 했고 또 앞으로 또 더 정년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정년 연장을 하는데 한 30년이 걸렸고요. 독일도 한 22년. 네.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40년에 걸쳐서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결국은 다층적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제도의 어떤 수급기관과도 연동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아주 좀 자연스럽게 가야만이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일본, 독일, 미국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좀 극박하게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는 예.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노인 빈곤 문제가 좀 최근에 우리 경제 사정을 봤을 때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할 때 전체적인 사회제도 자체가 사회보장제도가 개편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년 연장 제도도 사회적 합의와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기업은 기업 또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큰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